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7일 오후 1시 33분입니다. 내일 저녁에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저녁을 같이 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내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 겸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19일 만에 성사가 되는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다시 전했다면서 당선인 측으로부터 국민의 걱정을 들려드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는 윤 당선인의 응답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에서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 이 만나는 문제를 두고 서로 논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회동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인사라든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방침, 감사원 감사위원 지명 문제 등을 두고 대립을 해왔는데 갈등이 장기화하면은 양쪽 모두 부담을 갖게 되므로 의제 없이 일단 만나자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참으로 잘 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난다는 것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새벽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확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이재명 후보 측이 신속하게 그 결과에 승복하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에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윤석열 후보를 축하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또한 몇 시간 뒤에 이재명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면은 바로 이 정권 이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어려운 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역사를 보면 압니다. 우리나라도 평화적 정권교체가 제도화된 것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니까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이 전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유럽의 민주주의의 시작이 그리스 로마는 빼고 영국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서기 1215년 마그나 카르타를 제정을 해가지고 영국 국왕과 귀족들 사이에 뭔가 좀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에서 나온 게 국회고 그리고 자유민을 아무나 마음대로 왕도 잡아넣을 수 없다. 반드시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리고 세금을 물릴 때는 국회, 당신은 귀족회의죠. 귀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나중에 국회가 됩니다만 이런 데 합의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시작됐는데 그러나 영국에서도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이 수립되는 데는 무려 그 470년이 흘러가지고 1688년입니다. 1688년 유명한 명예혁명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암살하지 않고 쿠데타 같은 거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바꾼다 하는 전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1688년입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이처럼 정권 교체를 투표로서 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발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선거를 통해서 여야 사이에 정권이 오고 가고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에서. 그런데 우리는 해냈습니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3월 9일 선거는 윤석열의 승리라기보다는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한국 민주주의 승리라면 여기에는 이재명, 깨끗하게 승복한 이재명 후보 또한 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불공정한 선거 관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우리가 확립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전통 자체를 부정하려고는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줄 만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뒤에서 쫓아서 하니까 평화적 정권 교체, 이건 뭐 원래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근사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0년 11월에 바이든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부정선거라고 난리를 치면서 승복하지 않고 그 인수인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문재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미국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내일 두 사람의 만남은 사실상 이게 축복 속의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은 따로 따지더라도 이 자체는,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난다니까 기분이 좋은데, 여기 하나 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왕 만나러 가는 김에 한 시간 좀 빨리 가가지고 이 청와대를 좀 안내해 달라고 해가지고 구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이 매도하고 있는 청와대가 과연 그렇게 불편한 곳인지 한번 투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 내부 구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청와대를 문 닫게 하고 광화문에 새 사무실을 내겠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나는 광화문에서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우려를 표시하니까 청와대는 불편하다. 그 얘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차로 이동한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건희 대표님도 최근까지도 대통령이 있는 곳과 비서들이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내일 윤석열 당선인이 가면 알겠지만 지금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들과 같은 건물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다니까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본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비서동으로 집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와 대통령 사이에 뭐 만나는데 거리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대통령 집무실은 세 군데에 있습니다. 첫째 본관에 있습니다. 비서동에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저, 뭐 관저라고 그래야 되겠다, 관저에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무리하게 용산 이전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서둘렀으면은 기초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가 광화문에 그런 자리가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단념을 해야 될 텐데, 또 용산이라는 군사기지 속으로 국방부 안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에 자기 임기 중에는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 광화문으로 옮기려다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듣고 뭐 참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경험자 아닙니까? 경험자 이야기는 소중하죠. 또 하나 윤석열 당선인이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가 같은 구역 안에 있어가지고 뭐 출퇴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긴급 사태가 있어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두고 관저는 한남동에 있는 육군참모총장 관저를 그냥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퇴근을 해야 됩니다. 출퇴근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집무실에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한남동 관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남동 관저를 철통과 같이 경비해야 됩니다. 경호 병력이 따로 분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미사일 방어망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마 방카도 따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경비 부대가 그 근방에 미사일 방어 부대가 따로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을 경호하는 것과 국군 통수권자를 경호하는 것은 그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만 근무합니다. 주말은 관저에 있어요. 밤에도 관저에 있습니다. 그럼 급한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관저까지 달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관저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다시 집무실로 와서 소집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같은 구역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자꾸 백악관 하는데 백악관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이 부인과 같이 사는 데는 같은 건물 안에 있습니다. 엘리제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크렘린궁은 다릅니다. 크렘린궁은 푸틴이 크렘린궁에 와서 진부를 보고 자기 개인은 저 어디 별장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벤치마킹 하겠다는 것은 백악관인 줄 알았는데 그 점에서는 오히려 크렘린궁에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5년 동안 청와대 생활을 해보니까 어떤 좋은 점과 불편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묻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내일 만찬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내므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더욱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